미국의 태양광 시장은요, 장밋빛만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이 IRA를 시행한 원초적인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IRA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나 내용이나 논평이나 이런 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런 IRA와 더불어서 예를 들어 뭐 첨단산업보호법이라든지 뭐 칩4라든지 뭐 IPF라든지 우리 발칙한 경제 시간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요, 다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말은요,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런 국제 정세적인 걸 봤었을 때 자꾸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나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탈피를 하면 공급망부터 산업 구조 그리고 미국 내 자체적인 산업 자생력 이런 게 전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 기초를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IR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존하고 있는 거를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IRA가 발생되기 전에 올해 초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우회 수출 관련해서 덤핑 조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태양광 발전 산업 전망이요, 정말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미국 태양광 발전 산업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월 21일 시행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 법안입니다.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은요, 저희가 이제 발칙한 경제 시간에서도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위구르 신장 지역의 불법 노동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뭐 인권 강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요즘에 ESG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하나의 법안인데, 문제는 이 위구르 신장 지역에 태양광 패널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40%가 바로 이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의 생산의 40%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법안을 통해서 여기에 폴리실리콘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러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킬로그램당 이런 40달러라는 엄청나게 고가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형성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런 법안, 그러니까 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이 된 다음에요, 이런 신장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이런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이요,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산 태양광 모듈 설비들이요, 미 세관에서 억류가 되거나 반입이 거부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실제로 미국의 태양광 발전, 특히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모듈 설비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요,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2년 내내 모듈 수급 상황이 이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건설 중이거나 개발 중인 한 10기가와트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첫 번째 보여줬던 그 표에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올해 2분기 때 갑자기 조금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게 3분기 때도 아마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안이 계속 시행이 되면서 태양광 산업이 그만큼 조금씩 위축이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보면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년의 계획, 10년 이상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태양광 발전 시장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전문 기관들도 이렇게 보는 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문 리서치 기관입니다. 우드 맥킨지라는 곳에서 내놓은 전망인데요, 2023년 말까지 이런 태양광 공급망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망을 다시 재편성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뭐 몇 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 1, 2년 동안 이런 재편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미국 내에서도 분명히 시간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산업이 육성되고 그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말까지 이런 공급망 위기는 지속이 될 것이고요. 이 때문에 2022년부터 인플레 방지법으로 인한 그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2023년에 이렇게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숫자로 조금 태양광 발전 시장에 대한 효과가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좀 더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 조금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뭐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태양광 설비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렇게 제재를 하기 전과 제재 후,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레지던스, 여기는 이제 가정용이고요. 커뮤니티, 이렇게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있잖아요. 뭐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분야는 조금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2021년 2분기와 2022년 2분기 태양광 설비 가격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 상승폭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요. 모듈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듈 가격이요. 모듈이요. 대부분 다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모듈 가격이 올랐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오르고 기타 원자재 가격도 올랐는데요. 특히 이런 모듈 가격 상승이 이런 태양광 설비 가격 상승을 조금 부추긴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올랐고요. 상업용, 그러니까 커뮤니티 같은 건 8%.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대규모 발전용도요,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아니면 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요, 얼마나 중국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2021년 기준입니다.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의 72%가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곳은 98%, 웨이퍼는 97%, 셀은 81%, 모듈은 77%입니다. 뭐 사실상 중국이 뭐 태양광 공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요, 미국에 설치된 모듈의 실리콘 셀 중에 75%가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들어왔는데요. 이 모두가 다 해당 지역에서 있는 중국 법인이 생산한 곳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아니면 미국의 이런 대규모 모듈이라든지, 그러니까 설비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뭐 태양광 시장에 이런 뭐 모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인버터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인버터도 뭐 유럽이랑 일본 기업들이 조금 차지는 하고 있지만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인버터요, 66%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태양광 발전의 모든 거는 대부분 다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탈피를 위하기 때문에 사실 2023년 말이라는 공급망 위기, 맥킨지에서 전망한 그 정도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 제조 시설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을까요? 한 나라로는 택도 없겠죠. 그러면 여러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여러 우방 국가들에서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가 분명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가 나오고 태양광 업체들 이제 재생에너지 붐이 분다고 했었을 때 뭐 8월, 9월 이때 태양광 기업들 많이 좀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아직도 식지 않았습니다. 아마 23년까지는 되게 힘들 수 있는데 24년,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이런 뭐 예비 능력, 잠재 능력이라든지 관련 산업군에 대한 전망이 되게 뭐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계속 내가 미국 시장 이렇게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계속 나쁜 거냐? 그러면 뭐 좋은 점은 전혀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좋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기대할 만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태양광 시장에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게 자원도 있고요, 공장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제조 능력,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도 있습니다. 한때 미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또 한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도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태양광 발전에 필수인 폴리실리콘에 관련해서는요, 이 능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도 있고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전기를 댈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중국보다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단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미국이 또 IRA를 이용해서 대규모 세액 공제를 해주고 생산 공제를 해주고 이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된 기업은 어디일까요? 저희 예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조 앵커가 예전에 책을 한번 내면서 저희가 이렇게 대담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소개됐던 기업입니다. 바로 이런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인데요. 여기가 이제 CDTE, 카드뮴 텔라루이드 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태양광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중국에서 하지 않아서 이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이거를 하는지, 아니면 카드뮴 텔루라이드라는 이런 제품이 뭐 성능이 더 좋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뭐 크게 왈가분을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뭐 중금속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효율이 좀 더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평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퍼스트 솔라가 한 16% 정도 이제 미국 전체 태양광 발전 시장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기업의 이런 육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때부터 7월부터 미 에너지부에서 이 퍼스트 솔라의 대규모 지원도 좀 들어갔고요. 미 에너지부가요, 미국의 태양광 제조 및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요, 또 5,600만 달러의 자금 지원 계획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 내에서 태양광 산업을 발전을 시키게 되면 미국이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겠군요. 중국으로부터 뭐 공급망을 탈피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미국 내 이제 일자리가 많이 있어서 경기 활성화를 좀 시키는데 이제 이바지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기후 위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환경을 되게 이제 위하는 정부잖아요. 트럼프 정권과는 달리.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면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지금 이런 고인플레 시대 대규모 돈을 어찌됐건 풀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인플레 방지법이 아니라 인플레 촉진법이다. 이런 되게 비아냥거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게 어찌됐건 양면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대의, 예를 들어 뭐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법안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탄소 배출 전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 인플레 감축 법안 이전에 그냥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으로는요,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한 24에서 35% 이제 줄이는 게 정책적인 목표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초반에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규모로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31%에서요 44%까지 탄소 배출량을 확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본인들이 하겠다는 탄소 중립 목표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거잖아요. 크게는 20%포인트를 더 줄일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이렇게 대규모 태양광이 발전이 되면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인 분석을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미국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 업체와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을 하는 게 지금 태양광 발전 설치 수요를 굉장히 견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도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지금 많이 가정에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이런 투자세액 공제가 연장됐고 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요, 더 쉽게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물량이 달릴 정도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대형 발전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2분기 미국에서 착공에 들어간 이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한 80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자, 위치도 이렇게 있고 완공 시기를 보면요, 대부분 2023년 4분기 그리고 올해 4분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이후 제가 아까 맥킨지에서 얘기한 거는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2022년 올해 2분기에 착공을 해서 이렇게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이게 급속하게 는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죠, 하나큐셀은요, 지난 5월에 1억 7천만 달러를요 미국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사, 제가 말씀드린 퍼스트 솔라는요,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30%잖아요. 투자세액에. 자, 10억 달러에 30%면 3억 달러를 미국 행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퍼스트 솔라는요,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1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매년 1억 달러에서요, 6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또 받는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10억 달러 내놓고 예를 들어 1억에서 6억이면 정말 투자한 거를 다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1억 달러에서 6억 달러의 세액 공제. 자, 만약에 6억 달러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투자금의 60%를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걸로. 그러면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할 요인이 하나도 없는 거죠. 비용이 40%밖에 들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기업들이요, 이런 인플레 감축법에 의한 미국 태양광 시장을 보고 굉장히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들을 일단 맞춰야 되거든요. 일단 미국 내 제조 시설이 좀 있어야 되고 중국을 벗어난 공급망을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곳에서 아마 이게 올라간 다음에는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다 나왔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후속 조치가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 완화될 거라는 전망이 좀 많아서 좀 완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요, 중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데, 예를 들어 미국과 뭐 FTA를 맺은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직접 미국에 공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멕시코라든지 뭐 이렇게 북미 지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조금씩 이제 진출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 진출을 하려면 우리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도 대부분 모듈이라든지 폴리실리콘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의존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게 훨씬 싸거든요. 이게 2010년 이때쯤에 태양광 기업들끼리 치킨 게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뭐 폴리실리콘을 하는 여러 회사들이 힘들어하면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놓고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이제 한화, 이렇게 하나 남았었는데요. 거기도 원래 수직 계열을 다 갖추고 있다가 지금 최종 생산만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중국에 시설이 있고요. 그 시설을 빨리 좀 탈피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우리나라 더 이상 산업적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하위에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국제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중국이 가성비 측면에서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품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자국 산업이 올라오면서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너네 외제품 쓰지 말고 이제 자국산, 중국산 써.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외사는 발을 못 붙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알셉 때문이다, 뭐 코로나19 봉쇄 영향이다 해서 중국 수출이 계속 줄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중국 산업이 많이 올라와서 중국 자국 소비가 많이 늘고 있는 것도 가장 큰 문제, 그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어차피 중국과 미국은 이미 강을 건넜잖아요. 서로 이제 디커플링,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중국 시장, 계속 이제 하락하는 중국 시장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이 싫다면서 이쪽에 붙으면 새로운 시장이 열려, 이쪽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둘 다 포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요,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뭐 비중을 조금 다르더라도 양쪽을 다 대비하는 걸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에 투자를 할 때도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게 두 쪽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런 미국 태양광 시장, 그리고 기존에 있던 태양광 시장 둘 다에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다시 좀 뭐 선점하거나 반전의 계기, 그다음에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